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 외로운 섬.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대구, 경기도 이야기를 했죠. 근본적으로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애당초부터 졸로 본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대통령 선거 때도 틀림없이 그래, 이건 검사의 직무다, 나는 검사로 직무를 다한 거다,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다, 그렇지만은 미안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김은혜가 뭐라고 했느냐, 텔레비에 나오던데 봐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이가 지방 내려가게 되는데 한번 들리겠다. 네? 그리고 축하난도 뒤늦게 보내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얼마나 집요한 문제라는 걸 나는 절감했다고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그 사저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감옥까지 보내고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서 대해서 그 못된 짓하고 기회만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아니면 무시하고 했던 언론이 조선일보까지 포함해가지고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가급적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윤석열이가 보고서 나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5월 10일 취임식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문제를 풀자라고 난 목표를 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을 정말 리얼하게 확인한 거예요. 기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취임준비위원장을 하는 박주선이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모르고 최상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취임식장에 모시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걸 딱 들으면서 이거 생각이 바뀌고 있구나. 네? 자, 제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왜 윤석열이가, 그 잘났던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4일 나오셔가지고 지금 일주일, 오늘 4월 6일이니까 한 보름, 2주일이 채 안 되는데 왜 윤석열이의 생각이 바뀌게 됐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난 이 방송을 꼭 좀 나는 보셨으면 해. 자,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왜 박근혜 대통령은 건재할까? 네?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대통령 마치고 상로동, 동교동 들어갈 때도 그런 열광이 없어요. 주민들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건 윤석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건재하는가? 이 검사의 눈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직접 확인하게 되니까 정말 왜 그러는 거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왜 환호하는 거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죽이려고 발벗는데, 내가 45년이나 때렸는데 왜 살아서 나오는 거야? 이걸 윤석열도 사람이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걸 짚으려고 하는 거야. 왜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빨리 화해를 해서 5월 10일 날 취임식장에 앉히도록 지금 애걸복걸하느냐.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아셔야 돼. 내가 왜 건재할까? 내가 왜 건재하느냐 이거야. 무려 5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을 비웠는데도 내가 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는 박근혜이기 때문인 거야. 국민들이 박근혜는 박근혜일 것이다라고 기대했고, 박근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박근혜는 박근혜이기 때문에 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휴전선은요 하던 그 뼛속까지 깊은 그 애국심.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러한 개인적 감정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네? 야, 대깨문들이 대깨윤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구나. 윤석열 대통령 만세. 야, 대단하네. 어허. 어? 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수많은 소위 말하는 친박 찌끄러기들이 몰려들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물 들어올 때 배에 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는 박근혜라고 하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첫 번째 정치적 자산이 무너진다는 거야. 네? 두 번째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부채의식이 있는 거야.
박정희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는 아버지의 덕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내가 윤석열을 만나는 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명분과 어떤 원칙을 갖고 만나야 되느냐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과 화해하는 그 장면이, 포용한 장면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박근혜도 결국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에 불과하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 이 두 가지, 박근혜는 박근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 박근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열광하는 이 두 가지 정치적 자산을 일순간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이 잃어버리게 되는 게 뭐냐? 바로 탄핵과 감옥, 그 긴 세월 5년 6개월 동안 그 엄청난 정치적 시련을 이 초인적 인내심으로 견뎌낸 이른바 불사조, 이게 박 대통령의 엄청난 정치적 자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잔인한 분석이지만 박 대통령은 감옥을 갔다 오시면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될 거다. 네? 이른바 대한민국 보수파 중에서 파출소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99.9%인데 여기에서 5년 동안 감옥을 갔다 왔다는 거? 5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난도질하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애써 의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환생한 거.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자산이다. 근데 이 엄청난 자산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과 섣불리 만날 경우, 저분도 원칙과 명분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판단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6개월 동안 피눈물로 보낸 그 정치적 자산이 일거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네? 김영삼, 김대중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지지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의 다 고유한 팬덤이 있고,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박근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보다 더 강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야, 한 번 대조영, 이거 완전히 이성을 잃으셨네. 알바다, 알바. 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지 세력과 카리스마, 영향력을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그 지지하는 세력의 그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과의 문제는 정말 이건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피눈물을 흘리면서 감옥 밖에서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의 문제야. 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박근혜 대통령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이해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천금같이 무거운 행보를 해야 된다. 네? 절대 사적인 관계에 얽혀 있다는 식의 그런 구설에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다. 감옥에 계실 때보다도 더 위험한 시간이다. 지금이.
국민이 부를 때까지, 박근혜가 나와야 된다라고 국민이 부를 때까지 다시 침묵의 세월을 보내다가 전격적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거론될 때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아직 뒷방 할머니 역할, 그 뒷방 할머니 역할을 할 나이도 아니다. 1952년생 71살에 불과하다. 한덕수가 73인데 지금 국무총리 한다고 나오고 있고, 김대중 DJ가 대통령이 된 나이가, 호적 나이가 73입니다. 아마 75살 있을 거예요. 75살 아니면 76살에 대통령 됐을 거예요. DJ는 자기 나이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6.1 지방선거에 발을 디디는 것은 자해행위다. 박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에 얽혀있다는 식의 구설에 올라서는 절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5년 6개월 동안 일구월심 자신을 지지했던 그 지지 세력의 민심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탄핵의 진실을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밝혀내야 되는, 나는 그 목표, 그래서 명예회복을 이루는 모습, 그 모습을 자신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 그 국민들 앞에서 연출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과 섣불리 화해할 경우, 섣불리 정치권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게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자산 모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자기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되는, 이건 허무개구로 끝난다. 허무개구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건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나름대로 참 일종의 걱정 속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운 발언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내일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론조사 한번 할게요. 여론조사. 자, 경기도지사에 재밌는 겁니다. 1번 김동연, 2번 유승민, 3번 김은혜가 나가요. 자, 1번 김동연, 2번 유승민, 3번 김은혜. 1, 2, 3번 중에 여러분들 지지하는 사람을 한번 찍어보세요. 자, 1번 김동연, 2번 유승민, 3번 김은혜. 한번 찍어보세요. 야, 한번 쫙 누르고 나가보세요. 재미있는 거죠? 강용석, 4번 강용석. 좋다. 4번 강용석. 강용석 맞네. 좋아. 1번 김동연, 2번 유승민, 3번 김은혜, 4번 강용석. 이야. 네?